자, 우리 준비된 교재 소개하고 수업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부터 함께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즌이 오늘은 현장감 자체가 비도 오고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장점은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거고, 마음들을 좀 새롭게 먹고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교재가 3권이 진행이 되는데 총 수업 시간으로는 4시간, 본 수업 시간이 4시간이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앞쪽으로 8시 반부터 50분까지 같이 여기 나는 한국인이다. 여러분들 책에는 어휘력 기르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어휘력 기르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 덕콕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책에, 내가 야심차게 아마 이게 뭐 시중 온라인 그런 서점에 들어가도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그런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목 자체도 2021이라고 되어 있고, 따끈따끈하게 가장 문법서로는 가장 최근에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점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안하게도 약간의 오타들은 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오탈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이거는 혼자 보기보다는 우리 방송으로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있는 거는 뭐 심각한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17챕터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4시간 진행이 되면 여기 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를 문법이 좀 진행이 되죠. 문법이 진행되고, 그 다음 문학, 그리고 독해. 그런데 우리 대부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거의 수능 세대들이기 때문에 독해 쪽은, 그러니까 문학도 독해고 비문학도 독해인데, 이런 독해 쪽은 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어휘력 기르기 책에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는데, 이 안에서 보면은 혼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독해는 막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거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과제 해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좀 차근차근 늘어가는 거라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는 이제 문법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내공 기르기 1 단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9급의 기출 문제를 함께 할 것이고, 내공 기르기 2에서는 이제 7급의 문제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9급이냐 7급이냐 국어에서는 사실 뭐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르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알겠지만, 되게 기출 문제, 문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특히나 좀 9급이 좋아하는 문학류,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가라든지 이런 게 있고, 혹은 7급이 좋아하는 그런 뭐 작가가 좀 있고, 이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그러면 9급 작가는 따로 있고 7급 작가, 뭐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게 나뉘어져 있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유형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공 기르기 1 단계에서는 9급으로, 그러니까 난도가 조금 더 7급이 그래도 좀 꼬아놓은 거는 있죠. 풀면서 좀 더 재미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7급을 준비해도 우리가 이제 9급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거고, 9급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7급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다른 뭐 이런 기출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국어가 가장 깔끔하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그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다른 이런 성인 국어들도 준비를 많이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제목 자체, 책 제목이 어휘력 기르기라고 되어 있고, 부제는 나는 한국인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말귀 알아먹는 거예요.
말 알아먹는 거. 왜냐면 이제 문법도 주로 어떤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이걸 제가 17개 챕터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약간 이제 좀 본인들의 어떤 그 문법에 보는 이런 스타일들에 따라서 안에 있는 주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나는 그거는 좀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가장 깔끔하게 내가 주제는 정리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래서 여길 전체적으로 17챕터로 나눠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요즘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3챕터하고 12챕터예요. 여기가 지금 3챕터하고 12챕터가 어떤 거냐면, 3챕터에서는 어휘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내가 모아놨습니다. 어휘에 관련된 거. 그리고 12챕터에서는 문법 요소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함께 여러 가지 문법들을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제, 높임, 피사동, 문장 고치기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왜 이쪽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문항수가 또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여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챕터들은 오히려 또 조금씩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혼자 개인적인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특히 3챕터의 어휘 챕터 같은 경우는 진짜 완벽하게 문법 문제로서의 어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한자 또 당연히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시간 통해서 암기할 시간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한자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과제 범위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런 건데, 어휘 당연히 한자 섞여 있고요. 그리고 문학이나 비문학 독해에서도 함께 어우러져서 바로 이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알아야죠. 요즘의 대세가 바로 이 어휘하고 문법 요소예요. 근데 특히 이제 또 이 문법 요소 부분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또 수능 세대들이시니까 수능에서는 크게 이렇게 배우잖아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문학품 이렇게 독해가지고, 그래서 앞에는 화법하고 작문 쪽 있죠. 이쪽도 우리 공무원 국어에서도 일찍부터 다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는 초기에 좀 이론이 좀 나왔어요. 화법 이론이나 작문 이론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몰라도 그냥 이제 풀 수 있는 유들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기억 떠올려 보면 화법이 이론이 많아요. 왜냐면 화법은 청자 쪽도 있고 화자 쪽, 우리는 청자이면서 또한 화자이잖아요. 화자이면서 또한 청자이고, 그래서 화법이 이론이 좀 많은데 이론 볼 필요 없다고요. 작문도 화법에 비하면 이론이 없지만 이론 필요 없다고요. 다만 너무 용어 자체를 이렇게 막 하나도 모르면 문제를 풀 때 막 읽으면서 좀 이렇게 난감할 수 있으니까 좀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론을 위한 이론은 필요 없는데, 다만 이 문법 요소 부분에서 높임이라든지 막 이런 게 다 함께 있다 그랬잖아, 시제랑. 그래서 뭐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박스 주고 대화식으로 화법 플러스 문법으로 해놓는다든지, 수능도 막 그렇잖아요. 근데 화법 플러스 문법 혹은 작문 플러스 문법. 왜냐면 작문에서 막 글 고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문의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작문 플러스 문법의 이런 요소들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융합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챕터하고 12챕터는 배우기도 좀 까다롭고 문항수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근데 12챕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배워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3챕터는요, 배워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종의 식스센스, 육감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휘력이죠, 정말. 어휘의 힘.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준비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좀 더 이제 법 쪽이 좀 더 쉬운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국사 쪽이 좀 더 수월한 친구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동안 닦여진 거에 따라서 이쪽이 조금 덜 힘들기도 하고 좀 더 힘들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해형의 문제들하고 함께 섞여서 나오니까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아시죠? 그 공무원 국어가
문제 자체가 쉬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점수대가 합격 점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제 다른 건 뭐 이렇게 다 공부를 하다가 한자는 좀 개인적인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자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막 그렇거든요. 한자 포기하련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그 처방약이 또 있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또 이거는 뭐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다 적중시켰고 이렇게 프린트 2장 그러니까 4페이지 내에서 다 적중시켰고 거기 안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으려면 사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딱 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 성어 주제별 한자 성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또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매 회차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면서 한자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본인들의 어떤 그 한국인 말귀 알아먹는 능력 그리고 육감 이런 거 길러 가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막 무조건적으로 정말 암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얻어가느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법하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독해 시간 끝나고 나면 1시에 잠깐 이제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사실은 돼야 되냐면 뭐 맨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수업을 또 설렁설렁 하진 않을 테니까 내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드라마 듣듯이 하지 마시고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수업 끝난 후에 막 뭔가가 이렇게 막 조금은 힘든 듯한 그래서 1시간 정도 쉬시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날 배웠던 거를 바로 또 복습해 주시면 얼마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4시간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4시간 반 공부했지만 이걸 바로 이렇게 복습을 해 주시면 한 3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 공부할 때는 모르는 게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루를 넘긴다 혹은 뭐 2, 3일 넘겨버린다 그러면 완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항상 아시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누적 공부 처음에는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만큼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만큼 공부해야 되죠. 왜? 이거 1일차, 2일차, 3일차 누적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며칠 만나는 거예요? 20일 만나거든요. 여러분 추석 반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노여할 필요 없어. 나도 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이번에 추석에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냥 추석 때도 우리가 거기 그냥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뭐 책상 위에 뭐 이렇게 연필 몇 개 이렇게 올려져 있고 잘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공책 있으셔야 되고요. 개별 공책 옆에 제가 물론 쓸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개별 노트 하나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20일 만나는데 또 주말은 좀 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며칠? 7일인가요? 8일인가? 7일이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10월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20일차 공부할 때는 앞에 우리 첫날 배운 거 어떡하죠? 그러면 날마다 이튿날 때 공부하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사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날마다 그게 누적되면 도대체 맨날 국어만 공부하고 있으라는 거냐. 그럼 여기서 똘똘한지는 좀 궁금한데 똘똘한 수험생들은 아마 방법이 머리를 탁 스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색깔 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 펜의 위력이 있어요. 여기 형광펜. 그래서 내가 이틀째 다시 봐야 될 거, 3일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전날 배운 거, 전전날 배운 거, 지난주에 그걸 싹 가겠어요. 내가 이거는 또 봐야 될 거, 그리고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색깔펜이 혼용되면 안 됩니다. 한 색깔로 가야 돼요. 너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지금 색깔펜 6개 필요합니다. 형광 3개, 이거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형광 3개, 그 다음에 그 볼펜 있죠. 볼펜 3개. 당연히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 있겠죠. 먼저 이런 볼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형광펜도 어떤 거 있어요? 우리 그 형광 색이 있고 파랑색 있고 그리고 빨강색, 분홍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주시냐면은 먼저 항상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거,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파랑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거. 여러분 거. 왜냐면 이제 멍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건 자꾸 내가 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이렇게 해주시고, 뭐, 수업 시간에 필기라든지, 필기가 뭐 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뭐 필기라든지, 혹은 문제 풀 때 있죠. 문제 풀 때도, 그 샤프 같은 걸로 풀어가지고 연필로 풀어가지고 지우지 마시고 그냥 검정색 볼펜으로 문제 문풀 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몇 번이라고 해서 틀렸는지를 아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인데 내가 왜 이 문제를 2번으로 생각을 했을까, 이걸 뜯어 고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가도 맞을 건 맞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뜯어 고치지 않으시면 틀릴 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간다고 해서 그 20문제 다 틀리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원래 문제 자체가 7대 2대 1로 나옵니다. 70% 다 맞게. 그 다음에 20% 조금 어렵게, 나머지 10%에서 당락 결정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는 여기지, 여기에다가 막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검정색으로 필기 들어가고 문제 푸는 것도 나랑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을 건 맞고 틀릴 건 틀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쓸 건 뭐냐고요. 틀릴 것 틀린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잡아내서 파랑색으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빨강색과 분홍색 이 아이들은 뭐냐.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저랑 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돼요 해서 이쪽은 건들지 말고 이거는 with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혹은 뭐 이제 라스트죠. 이 파랑색, 이 형광색 있죠. 그 형광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덜이지만 여러분이 이 이론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것들 있죠. 좀 이거는 박스로 눈에 띄게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여기는 초긴장 집중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막 흐트러지거든요, 색깔이. 그러니까 사실 6개의 색깔을 쓰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단조롭다면 단조로운 색깔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러분이 성인인데 제가 막 가서 본인은 그래야지 심적인 안정이 올 수 있는데 막 가서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누적 복습을 위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일 끝났을 때 어떤 그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것 다음에 단계가 이제 2단계 넘어가야 되고 7급 문제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동영도 풀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정말 막 쉬웠을 것 같으면 왜 다들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 문제, 한두 문제를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그 문제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처음에 나는 국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막 35점, 40점대야. 근데 한 번 수업을 듣고 나서 뭔가 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더니 60점대, 와, 너무 할만하네?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이제 85점에서 90점 가는 게 진짜 어렵고 90점에서 한 문제 더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거기를 맞춰줘야지 합격이라는 거. 그래서
왜 그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는지, 왜 미친 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겸허하게, 아, 이건 내가 좀 아는 것 같다. 혹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수업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복습 시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 내공 기르기 1단계에서는 이제 2단계 넘어가서 그때도 막 용어 설명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2단계는 2단계가 또 있다고요. 아무래도 문풀 하는데 좀 더 시간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난도가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꼬아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문풀할 때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관련된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해야지. 클리어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린 거예요. 누적 복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복습 시간이 꼭 막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국어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효자 과목이 아마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스트로 하나만 더 같이 주의사항 드리고 수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 문법이 있고 그리고 국어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문법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하고 이게 국어 규범이 완전히 다르냐 그게 아니라 이 국어 규범이 다시 4개 챕터로 나뉩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한글 맞춤법, 그 다음 표준 발음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국어 규범이 다시 국립국어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것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 발췌를 해서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적어도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함께 사기도 하고 같이 좀 보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2011년부터 이제 그 규범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2014년부터 매 분기별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쥐약이었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 중에 답이 없는 애들도 나와버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매년마다 이거 뭐야 문법서를 새로 사야 되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달라지니까 여기서 매년마다 개정이 돼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수고로움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을 규범이라고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안에 이제 우리 내공 기르기 원책하고 핵심 요약에다가 잘 녹여놨는데요. 이 학교 문법 내용이 바로 이 2가지, 그러니까 다 4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좀 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내용들이 있는 거고 시험이 좋아하는 매년마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내공 기르기 1단계에서는 문법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제가 OT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휘에서부터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 분명 100점 맞는 분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목표도 이렇게 100점에 둬야지. 나는 한 뭐 9점 맞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수험생들 치고 90점 맞는 분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점을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차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당연히 어휘 문법 요소에다가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또 쥐약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띄어쓰기 맞춤법 문제예요. 이거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 요소에서 함께 어우러져 문장 속에서 그 단락 같은 거 이렇게 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함께 물어보기도 하고요. 화법하고 작문 문제 이렇게 좀 문법하고 섞어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또 다음에 기출문제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어떻게 나오겠다 느낌은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여러분들 맞춤법 띄어쓰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단박에 길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혹은 그 챕터만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3챕터, 14, 15챕터 이렇게 아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그 띄어쓰기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내가 띄어쓰기 막 끝판왕이야. 뭐 맞춤법 완전 다 맞출 수 있어. 이게 아니라 1챕터부터 또 차근히 혹은 독해 문제 차근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생각하시면서 하시라고요. 맞춤법. 전 맞춤법 헷갈려요. 그리고 띄어쓰기.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면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가지고요. 모양은 같은데 막 품사 다른 거 있어요. 모양은 같은데.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문법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규범 쪽이 어우러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인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수업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 질문 있으면 따로 또 상담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내공 기르기 원단계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 책을 최대한으로 내가 내 걸로 소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공 기르기 2단계,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근데 원단계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수업은 이게 이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어떻게 국어가 완전 실력이 업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런 거 있죠. 이 부분은 너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굳어지는 거니까 점점.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좀 더 알고 이 문제를 또 풀어봤을 때 비슷한 문제를 또 풀어봤을 때 알게 되고 하는 거니까요. 막 내가 처음 어떤 건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방금 이제 그러니까 알겠죠? 이게 적어도 지금 막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달 후, 뭐 2달 후가 아니니까 한 3개월 잡고 차근히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은 100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